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상현 앵커 리포트 보신 대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김성원 의원이 오늘 아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출근길 발언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성원 의원 스스로 얘기한 건 예결위 간사를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 반대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민들의 분노와 지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 속에서 집권 여당의 이제 재선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 망언을 했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이제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겠다는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지금 당이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당시 이준석 대표를 징계라 했을 때도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이유는 무슨 뭐 형사상으로 무슨 기소가 됐거나 무슨 확인된 게 아니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거든요. 품위 유지를 못했던 것에 대한 단호한 그때 이제 징계 차원에서 6개월 정지를 내렸기 때문에 저는 어제 김성원 의원의 저 망언은 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도 한참 심한 그런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입장을 밝힌 만큼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 중징계와 똑같은 잣대로 아마 징계를 하면 상당히 높은 중징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품위 유지 의무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과연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말이라는 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말의 진위가 왜곡되게 전달될 수도 있고 뭐 그건 말 실수죠. 뭐 그런 건 사과로 될 수가 있는데 전 저 말은 비가 오면 좋겠다, 뭐 사진 잘 나오게, 사진 나오게 이런 말은요.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건 무슨 뭐 국회의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얼마나 지금 뭐 이 지금 115년 만에 폭우라는 건데 이 재난인데 거기서 국회의원이 봉사활동을 가서 그것도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뭐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문제. 인간이 타인에 대한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 고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분이 국민의 대표할 자격이 있나요? 전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건 뭐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당에서 징계할 거예요. 중징계할 텐데 전 나중에 의원직 사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망언이다, 뭐 저기 말실수다라는 차원보다도 평소에 생각하는 것 조금 좀 과장하게 말씀드리면 오로지 카메라, 언론 어떻게 비추는가, 뺐지. 이런 생각이 아니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저는 저래서 중징계 이외에 뭐 야당의 공세 또 뭐 굉장히 뭐 거세지겠습니다만 야당의 공세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이건 전 그 김 의원이 상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비판을 해주셨고요.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혹시 당 차원의 징계 말고 국회 차원의 징계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추후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 지금 김성원 의원 자체에 대한 이제 당 차원에서 이제 윤리가 그 활동을 재개해서 이제 징계를 내리면 그에 따른 의원직 사퇴와 관련될 수도 있는 그 연관된 징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야당에서도 참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세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 안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국회 안에서의 또 징계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 또 윤리와 관련된 징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사건이 더 이상 그 수습되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부적절한 행동 그리고 징계를 받을 만한 행동으로 해서 하면 사실은 제명까지도 가능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논의가 시작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네. 휴가 기간 지나서 휴가 복귀한 후에도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은 그래도 휴가 기간 좀 많은 반성을 하고 와서 첫 월요일 날 그 약식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이 주신 권력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재가 났고 수혜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그 사고 현장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홍보하는 카드 뉴스를 낸다든지 뭐 박민영 대변인을 데려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무슨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조금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더니 대통령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어떤 변화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더니 예. 이제는 집권 여당마저 그것도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그래도 좀 비대위 체제로 좀 신속하게 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좀 다시 좀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막 생기고 있는 마당에 또 저런 망언들이 튀어나와서 네. 도대체가 대통령 혼자 바뀌면 뭐 하겠나. 대통령실의 어떤 참모 보좌 기능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이 아니면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지지율도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율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 의원의 발언도 문제입니다만은 주호영 위원장의 이후 발언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 앞서서 영상으로 네.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그 발언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참 답답하겠죠. 화도 나고 뭔가 좀 해보려고 이제 비대위 출범했는데 네. 그 우여곡절 끝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냥 저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냥 뭐 그거 뭐 농담 잘해 이런 게 아니라 답답함이 배어 나와요. 네. 배어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 농담을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 말이 나오는 것도 전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그리고 그거 뭐 좀 큰 걸 봐라. 예. 그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대체로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감수성이라는 거, 공감, 능력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주 하는 말이고 저도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언론적인 얘기라서 뭐 진부하긴 합니다만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이른바 이 좀 높은 분들이 다른 세계에 사는 분들인가 봐요. 그렇다고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이야 워낙 이미지가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예. 여야 막론하고 평이 좋은 분이잖아요. 평판도 좋은 분이고. 예. 근데 답답함에 발로긴 하더라도 그 말 이후에 거기 그런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 꾸짖는 게 아니고 화가 나면 당연히 전 꾸짖는 말이 나올 텐데 그렇게 화가 나기 이전에 그 뭐 원래 농담을 잘한다. 그 말도 저는 못지않은 전 말실수다. 예. 망언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것도 뭐 만만치 않은 전 거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좀 봐요 사실은. 예.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빈소를 갔다 온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회의에서 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를 국민 눈물로 채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진성준 원내수석, 김영진 환노위 간사, 이수진 원내대변인과 함께 지난 8일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일가족들의 너무나 슬픈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겹겹으로 소외되어 제 모방비였던 그분들이 물에 갇혀 두렵게 죽음을 맞은 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와 안일한 대응이 빚은 희생이었습니다. 네, 뭐 이 모습 자체를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건 어쩔 수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런 그 국민들과 같이 슬픔과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사실은 정치의 기본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공감 능력과 동떨어져 있는 예. 별나라에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참 많은 국민들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저런 공감 능력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월요일 8일 날 그렇게 참담하게 그 반지하칸에서 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신 그분들의 그 현장을 그 다음날 갔으면 정말 거기서 진심을 다해서 예. 진정성 있는 공감 능력과 애도와 이 참담한 심정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또 비춰지는 듯한 결국 대통령실의 그 카드 뉴스로 홍보나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또 그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다가 그랬으면 어제 그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대통령 그 상황에 대한 진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건지 예. 그런 게 전혀 없는 데다가 이제 어제 그걸 뒤늦게 이제 수습해 보기 위해서 예.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다음에 첫 행사로 그 사당동의 그 아수라장 그 물난리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데 웃으면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장에 가서 그 물난리를 당해서 정말 침수된 그 자기 집에 그 암담한 사정을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국민의힘 전반에 지금 부족하고 저는 그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세 분의 그 돌아가신 예. 장례실 다녀오면 당연히 저렇게 뭉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발달 장애인 가족이라고 예. 그 보도가 나왔고 네. 그 딸이 또 그 죽기 전에 할머니한테 보낸 문자도 공개가 됐고 그래서 보면 정말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아픈 것, 그다음에 필요한 것, 가려운 것,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내만져주고 도와주고 하는 건데 정말 국민들과 동떨어져서 군림하는 정치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특히나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국민이 바라는 게 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요. 진정성, 뭐 공감 능력 이런 걸 원하는 걸 텐데 당내 여러 잡음을 돌파해 보겠다고 민생 행보에 나섰는데 지금 빛이 바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거의 뭐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대위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제 좀 힘이 빠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대위가 출범은 했는데 예. 비대위의 성격도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비대위가 물론 전당대회 전까지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혁신위원회는 그대로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예. 혁신위원회가 이제 뭐 기능을 발휘하겠습니다만 네. 비대위의 성격이나 기간이나 아직 뭐 이런 것들도 정해지지 않은 네. 상태예요. 이제 비행기로 말하자면 이륙 좀 하려 하는데 근데 이륙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말아서 저 워낙 지금 메가톤급이에요. 저 발언 자체가. 다른 발언 같은 경우야 뭐 하루 이틀 언론에 나오다가 사라질 수 있는데 워낙 저 부분이 일반적인 그 뭐 민심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일반 우리 개인의 어떤 그 보편적인 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얘기라서 비대위에 전 아주 치명적인 그 영향이 있다고 보고 예.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새로 비대위 꾸리고 당도 좀 안정을 찾고 모르죠. 내일 이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때 어떤 메시지가 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처분 신청이 17일 날 1차로 나온다니까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혼란으로 가느냐 또 안정으로 가느냐에 이제 분수령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런 이제 일이 터져서 예. 저 부분은 저 국민의힘이 그냥 뭐 당 윤리위에 제소해가지고 적당히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른 이슈가 또 생기면 덮고 이렇게 할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네. 저 정도면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구나라고 보일 때까지 예. 뭔가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비대위 활동도 진정성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비대위가 제대로 시작을 하려면 인선을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언론에는 조금씩 보도가 됩니다만 오늘 출근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언론에 나온 것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뭐 고사하고 있다, 뭐 거부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인선과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인선과는 다소해질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16일을 인선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예. 때문에 다음 주 16일 정도까지는 아마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말 정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구상을 아마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식적 절차로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거기서 네. 다시 한번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완성을 하고 다음 주 초에 상임 정국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아마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야만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비대위를 제안했는데 고사했다 이런 언론이 나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직접 비대위 합류를 요청한 사람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고사하는 분위기에서 보면 언론 분석 중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비대위가 짧은 비대위고 예. 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다음 조기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의 힘을 실어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런 식의 이제 이유로 예. 비대위 참여를 꺼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식의 분위기도 국민의힘의 가장 큰 본질적 문제입니다. 예. 지금 어려우면 비대위가 몇 개월을 하든 아니면 잘 되든 못 되든 자기 스스로가 힘을 보태서 예.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게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도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면 해야지. 지금 여기는 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빠지고 다음에 전당대회 때 되는 사람 줄 서가지고 공천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식의 지배적인 문화가 국민의힘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 어제와 같은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의힘 보고 잘 하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있는 구성원들 또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나 또 당 지도부가 그런 식의 국민들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생각 속에 문화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회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이건 일부 기사입니다. 기사니까 뭐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번 비대위보다는 불안정한 비대위보다는 확실한 전당대회 유력 당권 주자에 줄을 서겠다. 이래서 핵관들이 설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은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현재 그 비상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를 스스로 희생하고 힘들더라도 자기가 전력 투구를 해서 당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잘 된 다음에 줄 서서 자기 공천권 보장받겠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비대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은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렇다고 뭐 진보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사람을 써도 안 될 것이고 아무튼 지금 이른바 윤핵관 예.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말하기가 좀 꺼리끼는데 예. 그분들의 성향은 좀 배제하는 게 당연히 맞고 아마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중도 성향 그리고 예. 개혁적인 성향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원내건 원외건 외부건 말이죠. 그렇게 들어오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지지가 이반되고 말이죠. 48.6%의 지지를 받았는데 대선 때 20% 중반, 초중반 이런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뭔가를 알고 그 이유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원인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저런 행태가 또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진 분을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그 비대위원회 어떤 그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비대위의 방향에 대해서 의원들이 따라오고 그럼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죠. 바뀌어 나가면 또 지지율도 반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비대위도 뭐 적당히 관리형으로 가고 전당대회 당권 누구냐 계속 정치공학적인 접근하고 그렇게 된다면 비대위 구성이 아무 의미 없죠. 왜 그러냐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 원래 선거에 진 정당이 하는 거예요. 선거에 이긴 정당 아닙니까? 예.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도 비대위를 꾸리는 예. 이런 그야말로 이상한 비상 상황. 저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이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생각이 바른 사람들, 네. 예.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중도 온건하지만 보수 진보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포진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좀 내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보다 진보적인 메시지 좀 내고 과거에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경제민주화 내세우고 오히려 민주당 때보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아젠다를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광주 가고 5.18 민주화운동 사고 이렇게 해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러한 어떤 그 특단에 그러한 변곡점이 없으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전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되고 그게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더 이제 그 추락하느냐 서서히 조금씩 이제 그 회생하느냐의 전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비대위 출범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내일 기자회견 그리고 17일로 예고된 첫 기일 가처분 신청 기일도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만나는 건 뭐 아예 물 건너 간 겁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간접적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 저도 뭐 중간에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지금도 강경한 입장이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은 이제 일단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다음 주로 예정된 기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일단락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전에 내일로 이제 기자회견을 예고해 놔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제가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설득을 했습니다만 내일 기자회견에서라도 마지막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수 정당의 영선 젊은 대표로서의 지금껏 해왔던 공적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아름다운 저는 그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이라는 사법적 그 어떤 행태와 병행해서 또 정치적인 또 결말을 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내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아직 하루의 또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잘 생각해서 네. 다소 억울하고 정말 그 감당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은 그리고 성숙한 정치인은 자신의 억울한 희생도 감내해내는 그런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이순신의 자세고 그게 잔다르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던 걸 뒤로 물른 적이 있었던가요? 그게 없어서 그게 이준석 스타일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월 8일 날 그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받았을 때도 제가 이제부터라도 스타일을 바꿔서 언론에 나가지 말고 SNS 올리지 말고 조용히 전국을 다니면서 지난 과거 1년을 좀 돌이켜봐라라고 네. 제가 조언을 했고 그 말을 따라서인지 모르지만 한 3주 동안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예. 당원들 만나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대통령의 문자가 드러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서 이제 다시 과거의 이준석으로 돌아간 거였는데 저는 아직도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이고 그리고 상당히 내공을 키우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정치인 이준석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급으로 숙성된 성숙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결정적 순간에 특히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말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해서 만든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야 된 정권 교체인데 그 정권 교체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반부터 찬물을 끼얹는 진흙탕 싸움이 되는데 자기가 일조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저는 그런 큰 대승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과연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제 하루 뒤면은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띄워주시죠.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짤막한 글을 남기면서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좀 허물어진 식당 사진인데 거기에 지금 걸려있는 플래카드를 보면은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라는 글이 또 적혀 있거든요. 지금의 국민의힘을 좀 연상케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요. 예. 전화위복이라는 거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모든 거는 또 패배한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와 그 당시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그 관계가 아주 원활치가 않았잖아요. 당무 거부도 했고 두 번의 그 이제 갈라짐이 있었는데 다시 봉합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결과는 뭐 좋았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권력의 핵심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나가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련의 절차가 진행돼 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그 제로섬 게임으로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정치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이쪽이 비대위나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대표에게 뭔가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선당우사 얘기 많이 하고 이 대표가 좀 발언도 자제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또 이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회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일 기자회견인데 오늘 현재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최소한도의 전략 출구라든지 퇴로를 좀 열어주면서 다음 전당대회 어떻게든 뭐 이 당원권 정지가 끝나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 출마의 길이 있다든지 뭐 당장 지금 확 끝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이 대표로서도 자제도 하고 뭐 선당우사도 보이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당신을 죽으시오 한다면 그거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정치라는 건 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생하려면 이 대표도 자제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런 사진 올리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저기 국민의힘을 현재 어쨌든 당 대표예요. 어쨌든 간에 뭐 의미는 없는 거긴 하더라도 근데 자신이 속한 것을 완전히 비아냥거리잖아요. 저런 부분들은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다가도
그래도 국민의힘을 아끼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마음이 또 돌아올 수 있어요.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주 그 미묘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저렇게 은유와 비유를 막 사용하는 거 저것도 좀 자제하라고 말씀 여러 번 드리는 건데 반면에 이쪽 그 비대위 측이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표에게 좀 명분을 줘라. 예. 완전히 이 대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정말 다 해당 행위처럼 비칠 수가 있는 거라서 예. 그럴 때 정치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예. 같은 이 반대되는 대척된 세력끼리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 전쟁에서 적장도 예우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 대표를 너무 예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이쪽 비대위나 예. 국민의힘 핵심에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갤럽에서 나온 거고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픽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는 1%포인트 올랐는데 부정평가는 66%로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날 이제 취임 100일을 맞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여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브리핑룸에서 하는 기자회견은 이제 취임하고 처음이고 시간이나 형식 같은 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위기죠. 그리고 위기도 아주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집권 여당은 뭐 선거를 이기고도 지금 분란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도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거 없이 시스템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예. 예. 대통령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데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위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제 취임 100일을 맞게 됩니다. 17일이 100일입니다만 공교롭게 또 17일이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기일이에요. 네. 그래서 일이 잘 풀릴지 네. 더 엉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비상한 각오로 그리고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17일 100일 기자회견을 준비한다 한다면 윤석열 본래의 스타일답게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솔직하고 담백한 스타일입니다. 물론 네. 그게 지금 잘못 전달되고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지금 비춰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제라도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국민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겸하게 받아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의 본령이라는 걸 이제는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취임 100일의 기자회견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뭐 인사 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무능도 있습니다만 인사 참사와 무능과 다 결합되는 게 뭐냐면 오만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좌하는 분도 대통령이 상당히 일방적이고 독주를 하면 참된 건의를 못 드려요. 집권여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핵관제 설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의 뜻이 이러다. 그러니까 당대표 쫓아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는 직언을 하고 그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핵관들이 줄 세우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께서 지금도 많이 이제 깨닫고 계시겠지만 취임 100일 때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봉사한다는 그 자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주위에 대통령실에 집권 여당에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서 같이 협치를 하고 포용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혐의자와 결백한 사람만 가르는 게 아니라 정치인은 많은 반대되는 의견들을 다 끌고 가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쓴소리도 귀담아 듣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말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입에 단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멀리할 줄 아는 그런저런 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이번에 좀 발휘해 줄 것을 100일 차에 아마 국민께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도 발표가 됐죠. 윤 대통령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묶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까지도 굉장히 그 수행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온정을 베풀었으면 차라리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정치인 한두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번 사면의 취지가 대통령 취임의 첫 사면이고 대사면이다. 획기적인 대사면이다. 그래서 국민의 분위기를 새로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 그 설정설을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자르고 사면했어야죠. 네, 오늘 사면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네. 처음에는 사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도 그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안 좋았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사면됐고 근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면 여론이 아주 부정적이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사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재호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 아예 화끈하게 다 그냥 사면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지지율이 20% 초보 중반대고 지금 국민들의 민심과 자꾸 괴리돼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 한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명박 MB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데 사면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사면할 수 있겠어요? 전 저 부분은 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뭐 패키지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그 정경심 교수의 사면은 전 이 부분하고 좀 다른 차원인 것 같고 당연히 그래서 정치인들 사면 저는 이번에 빠진 거는 국민들의 여론을 전 따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경제인들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좋았어요. 한때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도 안 좋았었거든요. 이번에 복권된 거긴 합니다만. 근데 대체로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인 사면해라, 복권해라 이런 여론이 많았다고요. 거기 따른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 사면 복권에 대한 이 부분은 경제인들은 이제 사면 복권 시켜주고 정치인들은 배제한 거 저는 뭐 나름 잘한 선택인 것 같고 그 근거는 여론의 향배에 순응했다, 부응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비겁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대통령이 고민이 컸겠지만 지지율이 막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MB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이제 최 교수님과 조금 다른 게 제가 만약 대통령실 참모했다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에 대한 어떤 용서 그리고 화합 그리고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의 어떤 포용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감하게 전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MB만 사면하고 김경수를 사면 안 하면 욕을 먹겠지만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특별 사면에는요 여야가 균등하게 다 안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여당 대표, 야당 대표에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맞춰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지지율 하락과 이 난맥상으로 얽혀버린 국정 임기 초반의 국정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대통령이 협치의 손을 내밀지 않은 거거든요. 야당에게도 협치의 손을 내밀고 심지어는 우리 여당 내 이준석 대표에게도 협치의 손을 내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기랑 불편한 사람, 자기하고 싸웠던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내치는 상황이 되니까 자꾸 지지율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준석도 끌어안고 유승민도 끌어안고 홍준표도 끌어안고 안철수도 끌어안고 기본적으로 끌어안은 상태에서 야당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그걸 처음부터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걸 좀 고쳐 나가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8.15 특사는 굉장히 고민이 컸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다른 지금까지와 다른 정말 포용과 협치와 화합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MB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저는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